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금 오프닝을 5번째 하고 있는데, 자, 일주일 만에 방송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제목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정말 죄를 진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죄를 지었죠. 이제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또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또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거의 8개월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투자, 뭐 투자 제한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누이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방송을 진짜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뭐 진짜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이제 방송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이제 또 분야에서. 그래서 혹시나 제 방송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매일매일 혹시나 영상이 올라왔나 확인하시는 분들 때문이라도 일단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조금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방송을 하고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한 방향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주시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본인도 손실 봤을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나마 정말 낚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냥 묵묵하게 그냥 2, 3천 명밖에 안 봐주시지만, 뭐 많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낚시 같은 거 안 하고, 사실 제 글들이 거의 없어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제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반성하고 이렇게 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절주절 얘기가 길었고요. 투자 자문 대가 뭐 광고 봐주시는 걸로 충분하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거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고 나서 거의 좋아요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일주일 전 시장을 제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무서울 때 기회가 있었다라고 했네요. 그때 한창 이제 2080까지 2100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꺾이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이슈들이 다 나오고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무서울 때였지만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 위주로 이제 반도체와 화학, 기계, 전통적인 외국인 선호 종목을 사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정말 이런 업종들이 아니고서 내 종목이 오를 거라는 이제 블랙스완은, 검은 오리는 정말 드물다라는 부분을, 내 종목은 오르겠지 하는 부분들을, 그런 기대감을 조금 버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원칙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과 신라젠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번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신라젠만 갔어요.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뭐 지지부진하고, 수소차, 전기차를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오늘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5G 쪽에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혜 가능성 업종,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동감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최소한 급락은 없다. 그 부분이 했었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매우 심하다. 보시면 가는 종목만 계속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수출 관련돼서 계속해서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나마 이제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거. 미국은 이제 떨어져도 오르고 올라도 오르는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지표가 아주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일주일 전에 분석을 했었고요.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가지고 온 제도권 증시 노트는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앞에 상황들은 지금 내용과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나 또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요건 아닙니다. 2100에서는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주일 동안은 이제 무서울 때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아마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여기 있던, 나열됐던.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그동안 믿을 거는 외국인 뿐이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00 이상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일단 IT 매수,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 대형주 위주로는 이제 수급이 양호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조금 탈출 신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과잉 수준도 아니고, 사실 달러 수준으로 보면 지금 지수 수준은 2100에서 정상 범위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7월 FOMC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30날, 31일 날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쨌든 단행을 할 텐데, 이제 시장에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고 난다면 이제 그 다음 펀더멘탈 또는 기대 언덕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은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FOMC 관련된 이슈들이 크고요. 그리고 BOJ, 일본 뱅크 오브 재팬이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돈을 더 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 떨어지고, 엔화도 어쨌든 이제 주요 통화에 속하기 때문에 통화 약세는 이제 주식시장 상승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통화가 문제인데, 지금 유럽중앙은행 ECB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경기가 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 폭탄을 터질 수 있는 경기 이슈가 사실 한번 불거져 나오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00 이상은 사실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 같으면은 비중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언덕이 30날까지 있다고 가정하에 이제 차츰차츰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목소리 톤도 약간 낯설고 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7월 16일날 가져왔던 내용 그대로고요.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요, 입장이. 그래서 지난 FOMC는 경기 호조, 그다음에 물가 상승, 고용이 최고조에 나와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음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31일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 금리를 낮추겠다 하면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 시장을 제가 7월 16일날 어떻게 봤더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 미중 무역 회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됐고, 그다음에 서로 강경한 입장, 그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이제 미리 접촉해서 사전에 좀 얘기 좀 하자.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 너네는 우리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가라. 그래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많은 이슈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이제 일본 이슈, 빨간색으로 칠해놨었네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 SK이노베이션이랑 그 동지세미캠이랑 LNF랑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주 큰 우리나라의 걸림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7월 16일 날 증시를 전망했던 게 이제 1180원 환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실적 이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급락은 안 하겠구나. 기대를 언덕이 생겼다라는 부분, 그리고 종목 위주로 올라간다. 정말 종목 위주로만 올라갔어요. 내 종목이 안 올랐다는 것은 이 종목을 잘 피킹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또 새로 준비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또 이제 연준 이사 후보자가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0.25%가 아니라 50bp, 0.5% 금리 인하를 또 새로운 카드로 꺼내면서 또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시장의 충격이겠죠. 만약에 50bp 낮춘다면 앞에 우려 2100을 뚫고 국내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금리 인하를 꼭 하자, 그러면서 더 많이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딱 뉴스가 나오고 혹은 그 전에 이제 시장에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의 이제 부채 한도 증액 예상 다 타결 잘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셧다운 일어나고 파업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아주 잘 원만히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너네 농산물 빨리 구매 안 하냐라는 압박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구입할 예정이고,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 추가 관세를 뭐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협의를 이제 물 밑에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은 단기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시를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뭐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발표했던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그 이후로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고 밀린다기보다는 일단 더 이상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다 시장의 반응이 됐다는 거거든요.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한답시고 또 지금 와서 들어간다는 것은 또다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제 개인 투자법입니다. 그런 이슈들을 미리 반응해야 되는 거죠. 미리. 남들 무서워할 때. 좋다고 생각하면 지금 또 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시장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일본도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이제 무역 마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힘든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BOJ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또 큰 폭으로 반등세를 이끌어내는 이제 또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본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같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인 이제 지표니까 조금 일부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왜 올랐냐 하시면은 금리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명확하죠, 사실. 이렇게 탁 윗꼬리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정책적인 이런 이슈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환율들도 지금 사실 여기서 고점을 찍었고요. 2100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점을 찍었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약간은 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100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요.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뭐 크게 두각 나타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오늘 8시고요.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좀 큰일 났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선물 0.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요때 이제 기회가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했을 때 이후로 지금 반등을 계속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2100 이상은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660선에서 오늘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만요. 미드 중간 값은 뭐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스몰 코스닥 중에서도 작은 주식들은 200선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이때 이제 대형주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요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중형주도 안 빠졌었고, 코스닥 중형주 미드
그 다음에 코스닥 스몰, 작은 주들도 안 빠졌었는데 코스닥 대형주, 100위 안에 드는 대형주만 많이 빠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기회가 있다 했는데 3일 연속으로 오르다가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비중이 바이오에 있는데 이제 대형주들이 이때 16일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대형주, 뭐 공포감, 이거 대충 말씀드리려니까 또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업황부진, 그 다음에 수급 부담이 이렇게 나타났었고, 그런 티슈진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지금 수급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있고 공포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엄청난 매도가 나타났었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근데 이건 다 개인 물량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냉정하게 현 상황을 살펴봤더니 근데 오히려 선매도를 했더라. 그리고 발표 앞두고는 그냥 투매를 하더라. 그리고 HLB 3상 이때 또 다시 불을 지피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악조건 속에서 바이오가 움직여줬었는데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제는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주식답게 펀드 위주로는 매수에 담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원래 바이오는 그렇다. 그리고 공포심리가 반영된 과매도권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면서 제가 16일날 신라젠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매도권 하고 나서 45,000원, 그리고 오늘까지 봤더니 또 그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5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앞서 봤던 그 중형주 코스닥을 분석할 때는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를 봤을 때 지수랑, 근데 지수 대비해서 대형주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신라젠을 보자. 왜냐하면 그때 신라젠은 개인들만 팔고 있었고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목하자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또 뒤에 또 들어오는 거죠. 진짜 올라오나 하면서 봤을 때는 외국인은 팔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공매도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바닥권이다 하면서 말씀을 또 강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모 신문에서 저를 저격했는지 뭐 누구를 저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크린샷을 저격했던 이제 그 놈이, 그 분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닥권인지는 모르겠고요. 낮은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음표를 쳤네요. 또. 그래서 이 대차장고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차장고가 이렇게 높아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꺾일 것이다 했는데 또 대차장고가 꺾이면서 수급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맞으면 희열감이 있어요, 사실.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18만원대에서 저는 18만원 1차, 19만원 1차, 그 다음에 18만원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거의 뭐 지지선 근처에 또 왔습니다. 18만원 밑으로는 잘 안 무너지는데 지금은 사실 무너질 것 같은 요 기분에는 반대로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질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을 때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개인 마인드를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신라젠 이렇게 무너질 땐 못 사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무너질 때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만 사자라고 하는 방송 사실 없었을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전기전자 업종은 그 이후로 수급이 꺾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장, FOMC가 떡하니 버텨주고 있는 이 7월 말까지의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 대형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전기전자, 의약품은 아니고요. 의약품은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화학,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화학, 그러면서 제가 화학주를 그때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7월 16일날 화학 딱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LG화학을 7월 12일날 드렸었단 보네요. 34만 4천원. 결과적으로 오늘자로 또 완전히 반등에 성공해서 36만원까지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제 120일선을 저항으로 삼으면서 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또 시장을 좋게 보고 들어가시는 그 누를,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요 공포심에 시장을 크게 보고 기대 언덕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전자 업종만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미미하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쪽에 수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개인들이 진짜 올라가나, 금리 하도 한다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는 바로 이 외국인 물량들이 청산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들은 또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상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코스닥 대형주는 거의 없고, 테스는 뭐한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제가 한 달 동안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 드디어 매수 상위에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올라올 때 사실 정말 제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25,000원 초반에 제가 특집으로 많이 마련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제가 방송을 쉬기 바로 전날에 한국전력을 다 준비해놓고, 그때 뉴스 맞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쉬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좋다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내용들이 좋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만 드리고 나서 뒤에 그건 이제 지난 자료가 돼버려서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들이 이 바닥권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한국전력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 그게 또 반대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진짜 무서울 때 딱 한 번 못 샀더니 이만큼 올라가 버리잖아요. 무서울 때 사는 게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이게 지금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지만 개인들이 다시 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실리콘웍스도 지금 7월 23일 오늘자로 봤을 때 또 대부분 차트가 또 그렇듯이 오늘 제가 보는 종목들, 제가 우량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윗거래들은 좋지가 않아요. 윗거래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뭐 대규모 투자 위치한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수급이 조금 몰리는가 싶더니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웨이브 일렉트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진짜 2만원대 잘 들어가서 잘 먹고 아마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또 여기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거의 30% 넘게 올라갔으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방송 쉬는 동안 내내 빠졌어요. 이게 아무도 모를 때는 정말 우량주였는데 이 오르고 나니까 개나 소나 정말 돼지나 소나 다 방송이며 유튜브며 블로그며 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섀도우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리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건 거의 끝물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청산 못하신 이익 나셨던 분들 아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혹시나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아주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파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F도 오늘 보셨다시피 200의 선을
뚫지 못하고 강하게 매도 나오면서 추천드린 이후로는 많이 올랐어요. 정말 사실은 제 종목 중에 빠진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또 빠질 수 있죠, 사실. 타이밍을 방송을 늦게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뒤늦게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올라가네 하면서 잡으셨던 분들. 대표적인 게 또 삼성전기겠네요. 여기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겁니다. 삼성전기는 원래 95,000원짜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G 수혜주에서 이제 KMW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또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수익이 못 나셨고, 그리고 서진이, KM이 아니라 서진을 고르셨다면 일단은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진세미캠 추천드렸던 거 그대로 나와 있고, 서진 시스템까지. 이때 추천드렸었네요. 빠졌을 때 추천드렸구나. 27,200원. 어떻게 되었었나요? 27,200원. 그렇죠. 오르지는 못했으니까. 사실 똑같은 날 KMW랑 이제 여기죠,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KM은 올랐고 서진은 못 올랐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또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한 타임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보시고 저랑 제가 말씀드리는 것 100% 다 맞지 않습니다. 반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약간 투자 판단은 잘 하셔서 안전하게 자산 지키시면서 재밌는 이제 또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의 편이 되어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